도넛 탱크가 특허인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이 구조가 특허인 건 아닌데 이제 이 전반적인 연결하는 구조 부분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그러면 이렇게 흡차음제를 밑에 넣거나 보완하면 이거는 오히려 MVH를 망칠 수 있는 건지. 이름이 흡차음제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좋죠. 아, 그래요? 여기 사이에 넣어도? 밑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아, 그렇게 보시나요? 여기서 넣어도 돼요. 아, 네. 네, 여기 다 넣고 싶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 기흥에 위치한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르노가 LPG 도넛 탱크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QM6 LPG 모델 같은 경우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리고 도넛 탱크에 대한 기술 특허도 제가 알기로 2020년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난 2022년 왜 르노 코리아는 이 도넛 탱크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임철원 팀장입니다. 사실 이 LPG 트렁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85%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왜 이 도넛형은 80%밖에 충전이 안 되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현재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도넛 탱크는 80%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실린더 탱크의 85% 이상 충전할 수 있게 기술 구현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실린더 탱크보다 그 관통홀이 자꾸 원홀 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입장이고요. 재질이나 안에 구성된 부품들로 봐도 훨씬 유리하게 구성은 돼 있습니다. 기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게 한 달 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밸브를 잠궈라 라고 하는데, 사실 한 달 이상 운행을 안 하면 뭐 배터리가 먼저 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밸브를 잠궈라 라고 하는데 어느 밸브를 잠궈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런 사실도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 차들은 그게 추천이 됐었는데 요새는 요 모든 LPG 탱크에 접근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열게 되면 매뉴얼 밸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전 폰트에서 오는 밸브를 잠그는 녹색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라인으로 흘러가는 적색 밸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잠그면 완전히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개 밸브는 사실은 뭐 장기 주차가 아니고 교환 시에 연료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밸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취급주의 봤더니 비눗물 수시로 확인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사실 도시가스나 뭐 집에 쓰는 가스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 차에는 어느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저희 르노코리아 자동차에 적용되는 퓨얼 펌프는 기존의 실린더 타입에 적용되는 부품과는 다르게 모든 밸브나 그 유로들이 위쪽에 한 군데 집적이 돼 있고요. 내부 관로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스 누출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피딩 라인 쪽에 그러니까 충전 부위 쪽, 그 다음에 연료가 나가는 쪽, 연료가 들어온 쪽, 이 세 군데를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LPG 도넛 탱크를 보면서 좀 궁금한 특허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했는데, 사이드빔에 4개의 연결부가 있고 이 도넛 탱크가 플로팅 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특허인 건가요? 저기서 이제 보셨겠지만 탱크 사이즈와 무게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큰 부품을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어떻게 마운팅 하느냐가 사실상 이제 연구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띄워서 이제 사실상 탱크가 떠 있게 되는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특허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특허 권리를 받는데 이제 거절이 됐었고요.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됐었고, 저희가 거절된 상태에서도 기술의 우수성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권리 범위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됐었고요. 이제 그때 저희가 추가를 한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탱크가 이제 후방 충돌 시에 어떻게 거동을 제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구적인 설계 부분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원형 도넛 탱크가 특허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플로팅된 구조와 네. 이 밑에 이 연결 부위된 구조 이 두 가지가 특허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별개로 권리가 된 건 아니고 이 두 가지 기술적인 특징을 합쳐서 저희가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SM5 2014년부터 도넛 탱크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허 등록은 2020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2020년에 특허가 등록된 이후 이 기술적으로 바뀐 건가요? 바뀐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에 처음 특허 신청했었고 저희가 이제 등록받은 특허는 그 특허를 이제 조금 보완한 14년에 이제 최종 신청한 특허인데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심사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4년 동안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네네. 시장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것들이 있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 특허는 어떤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이제 3년, 지금은 3년인데 당시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특허 심사를 언제 신청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18년에 신청했고 신청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만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 플로팅 타입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무겁고 큰 탱크를 최대한 내구성을 갖다 유지를 하려면 가혹한 운행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고 떠 있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부딪히지 않으니까 아까 설명 많이 들으신 NVH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데 사실상 이 플로팅 타입이 아니면 이 도넛 LPG 차를 양산을 못할 거라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탱크를 띄운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LPG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플로팅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트렁크 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든가 진동 충격에 의한 뭐 맞습니다. 깨짐이라든가 혹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 구부러지는 구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사고 예방 차원인가요? 지금 이제 후방 충돌이 되면 이 사이드 빔을 첫 번째로 타격을 하게 될 거고요. 사이드 빔에 그래서 이 단부 끝 부분은 잘 변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빔이 처음에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근데 계속 밀려 들어가면은 이 탱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리기드 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강성이 강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 탱크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부위는 이제 변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밴딩 존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휘어 있는 요 사이드 빔의 요 형상 때문에 탱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탱크와 사이드 빔의 이런 역학적인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마운팅 시스템을 갖다가 설계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르노코리아 김명환 엑스퍼트입니다. QM6 LPG가 네. SUV 중에서는 LPG로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현재까지는. 기존의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단이라서 네. 이 뒷좌석이 이렇게 트렁크에 있는 혹은 뭐 그 아래에 있는 용기에 발생하는 소음을 이 뒷좌석이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QM6 같은 경우에는 SUV다 보니까 윗공간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MVH 혹은 뭐 소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세단 타입과 SUV 타입이 세단 타입의 토로이달 범벨을 적용했을 때는 트렁크 플로어 그리고 에어갭, 파셜 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공 이중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근데 하지만 SUV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파셜 쉘프가 없기 때문에 트렁크 플로어만 투과를 하면은 그 소음이 그대로 인테리어 캐빈으로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렁크 플로어를 이렇게 6레이어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섭션, 헤비 레이어, 스틸 베리어, 또다시 어섭션, 플라스틱 판넬, 그 위에 카페트까지 올려서 6레이어를 만들어서 투과 손실을 키웠고요. 그 소스룸에 업섭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바닥에 신슐레이터도 시방을 하였습니다. SUV 타입 그리고 차량이 가지고 있는 홀드를 트리트먼트하기 위해서 모든 갭에 EPDM 폼을 이와 같이 시방하여 트렁크 플로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실내
특히 2열 쪽으로 투과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QM6가 SUV 타입으로 첫 번째로 토요타 본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레퍼런스 골든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MVC 타겟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플로팅 타입 특허를 받았잖아요. 네네. 특허의 일부긴 하지만 이 플로팅 타입인데 사실 떠 있으면 예. 오히려 저같이 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이사이에 뭐 흡차함재를 넣거나 하기도 할 텐데 네네. 그럴 필요는 없나요? 지금 먼저 바닥에 깔려 있고요. 예. 더 까시고 싶으면 까셔도 되는데 아, 예. 충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는 안 들릴 것 같은데 혹시나 들리시면 소스룸에 흡음재를 넣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이름이 흡음재니까. 근데 저희도 뭐 할 만큼 해서 이런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지금까지 LPG 도너 탱크에 대한 기술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있던 것들이 늘어난 시간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기사로도 말씀드렸듯이 기아에서도 올 하반기 스포티지에 LPG 모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존 LPG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르노 코리아에게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추후 기아 스포티지 LPG 모델이 출시되면 저희도 르노 QM6와 함께 MVH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터르프 신승이었습니다.